안녕하세요. 노동법을 준수하자! 연세노무사TV 김준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4일 이후 바뀐 퇴직급 지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다른 건가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떻게 지급 방법이 바뀌었는지, 이에 따른 처벌은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은 제도에 따라 계산 방법과 지급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는 일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총 근로기간을 365일로 나눠 계산을 하고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인데 반해,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주가 퇴직연금을 매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겨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의 계산 방법은 확정급여형 DB형이냐, 확정기여형 DC형이냐, 혼합형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DB형은 전통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과 동일하나 DC형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계정에 납입하면 됩니다. 법 시행일인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아닌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배도 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인이 통장을 만들듯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취지상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아닙니다. 퇴직금 전액은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IRP 운용기간에서 가입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징수합니다. 아닙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학자금을 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 계정으로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 통장 등 일반 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나 벌금 등 처벌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4일부터 변경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법이 변경되긴 했지만 아직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이전처럼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시는 경우에도 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세노무사에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노동법을 준수하자! 연세노무사TV 김준수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